생각해보라. 한 평범한 소년, 보통 소년, 그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당신이나 당신 친구처럼 하루는 그럴 적에, 그가 돌아올 적에 학교로부터 그의 엄마 그리고 아빠 기다리고 계신다. 바깥쪽에서. 그리고 가리키고 계신다. 착오를. 그의 엄마가 미소를 짓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깜짝 놀랄 선물이 있단다. 널 위한. 그럴 적에 그의 아빠가 당겨가지고 차고문을 그랬고 열어버릴 적에 그때 있다. 한 탁구대가 안쪽에 있다. 소녀는 흥분한다. 그는 최근 들어서 가입했다. 학교의 탁구 동아리에. 그리고 원했다. 연습을 더하기를. 그는 달려간다. 반대편으로. 네트 반대편으로 달려간다. 그리고 도전한다. 그의 아빠에게 한 경기에 도전한다. 우리 한번 멈춰보자. 여기서 이야기를. 소녀는 이제 직면한다. 큰 선택을. 그는 선택할 수도 있다. 도전하기로. 스스로를 도전시키기로. 그래갖고 성장할 수 있고 또 직면하도록. 어려움을. 뭘 가지고서? 끈기와 용기를 가지고. 아니면 그는 피할 수도 있다. 새롭고 좀 힘든 빡센 경험들. 그리고 선택할 수도 있다. 쉽고도 친근한 경로, 길을. 소년, 선택하는 소년, 쉽고 친숙한 경로를. 우리 한번 시작해보자. 뭘 가지고. 그 경로, 회피의 경로. 소년은 기다린다. 아빠를. 그리고 집중을 아주 빡세게 한다. 그럴 적에. 공이 날아올 적에. 가로지르면서 네트를 빠르게. 그는 그걸 완전히 놓친다. 그는 그의 손을 무릎에 두고 그리고 한숨을 쉰다. 신경 쓰지 마. 아빠가 말한다. 다시 한번 해봐. 연습이 완벽을 만드니까. 소년이 공을 서브를 넣을 적에 그것은 완전히 풀파워로 전력으로 돌아온다. 치면서 멍들게 하면서 그의 그 소년의 발꿈치를. 소년은 이제 재미가 없다. 그는 탁구채를 탁구대 위에다 둔다. 이렇게 말하면서 충분히 했어요. 그리고 떠나버린다. 그의 방 쪽으로. 아빠가 요청한다. 또 다른 경기를 다음 주에. 근데 소녀는 여전히 고통이 좀 있다. 그의 팔꿈치에. 그리고 그냥 그러고 싶지가 않다. 수락하고 싶지가 않다. 그 도전을. 그럴 적에 그의 엄마가 제안할 적에 하는 거. 누굴 상대로? 그의 형을 상대로. 그는 거절한다. 소녀는 거절한다. 그녀의 제안을. 왜냐하면 그의 형이, 그 소년의 형이 굉장히 세니까. 됐어요. 소녀는 한숨을 쉰다. 그가 더 나을 거잖아요. 나보다 어쨌든. 그의 눈에는 도전은 그냥 그거에 불과하다. 장애물, 방해물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는 그냥 그 믿음을 고수한다. 어떤 믿음? 그것들이 피해지는 게 상책이다라고 하는 믿음. 소년, 받아들이는 소년 도전을 우리 한번 되감기를 해봅시다. 그 지점까지. 언제냐 하면 그 소년이 처음으로 직면하는 시점, 그의 아빠를 그 넷 가로질러서. 첫 번째 시도는 더 이상 나아지지가 않는데, 그리고 그는 여전히 쳐맞는데 팔꿈치 쪽을 두 번째 시도에서. 그런데 그는 그 공을 집어 들고 그리고 다시 한번 어쨌든 시도를 한다. 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빠는 여전히 계속해서 이기고 있다. 쉽게. 계속 이긴다 쉽게. 근데 그 소녀는 배우고 있다. 경험으로부터. 이따금씩 때때로 그는 심지어 놀래킨다. 지가 지를. 스스로를 놀래킨다. 꽤나 괜찮은 되받아치기로. 그리고 몇 번은 그는 거의 칠 뻔한다. 그 공을 아빠 쑥 지나가게. 하지만 받아냈죠. 그 소녀는 나중에 결정을 한다. 도전하기로. 그의 형에게. 그의 형은 더 나은 선수이다. 하지만 그 소녀는 그 생각을 좋아한다. 어떤 생각? 그가 더 빡세게 할 수 있다. 또 훨씬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훨씬 더 열심히. 비교급 수식. 그걸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 소녀는 배운다. 그의 실수로부터. 그리고 발전시킨다. 새로운 기술을 연습함으로써. 그는 연습을 열심히 한다. 학교 방과 후에, 주말마다, 그리고 휴일 때.
뭐 할 때까지 그가 합치는 거, 즉 가입하는 거, 합류하는 게 가능하게 될 때까지 지역팀에 결국 마침내 그는 참가하게 된다. 이 나라의 전국구 대회, 선수권 대회 참가하게 되고, 그리고 어디까지 마침내 도달하게 된다. 그 결승전까지. 그는 발견하게 된다. 그의 적이 아주 기술도 좋고 똑똑하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열심히 경기를 한다. 그는 스스로가 매치 포인트에 있다는 걸 발견한다. 그리고 청중은 숨을 죽인다. 그는 깨닫는다. 얼마나 멀리 왔는지 그가. 수년간 그는 쭉 일찍 일어났다. 연습하기 위해서. 그리고 쭉 사랑해 왔다. 그 도전을, 개선시키는 것의 그 도전을, 그의 경기를. 그는 서브를 넣는다. 경기 매치를 위한. 그리고 슬쩍 지나가게 한다. 그 공을, 그의 적을 지나서 싹 이렇게 통과시키도록 한다. 그는 공중에 주먹을 뻗는다. 승리감에. 그는 마침내 된 거다. 진정으로 대단해진 거다. 당신은 아마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이건 단지 허구의 이야기다라는. 근데 이거 진짜 이야기다. 매튜 사이드란 사람의 전직 그 멤버, 영국 국가대표 탁구팀에 그의 이야기는 보여준다. 어떻게 한 평범한 소년이 개발했는지, 그의 열정을, 탁구에 대한 열정, 그리고 마침내 됐는지를. 국가의 챔피언이. 왜냐하면 그가 성장적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뭔가 새로운 걸 했고 발견했고, 또 그가 진짜로 뭘 열망하는지를 그가 발견했고, 그리고 나서 됐다. 강해졌다. 언제? 직면했을 때. 어려운 과업을. 당신은 어떻지? 스스로가 보이는가? 그 이야기 속에? 당신도 역시 찾아낼 수 있다. 당신 자신만의 탁구를. 그건 취미일 수도, 직업일 수도, 경력일 수도, 혹은 개인적 목표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몸을 아는 점이다. 당신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도전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거 성취하기를. 나가라. 나가서 목표를 성취해라. 10대 3 소셜미디어상에 그것은 그래 보인다. 재밌고 쉬워 보인다. 근데 인거. 진짜 10대가 되는 것은 제시한다. 제기한다. 그것에 이 도전이나 어려움의 모둠, 이런 걸 제시한다. 크거나 작거나 양쪽 다. 그냥 왜 그럴 수 있지? 몇몇 사람들은 다룰까? 왜 몇몇 사람들은 어려운 시기를 다룰 수 있을까? 그리고 될까? 강해질까 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남아있을까? 안 바뀐 채로, 무기력한 채로. 정답은 어디에 있다. 회복 탄력성에, 능력,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어디에? 도전적인 경험들에. 뭐 이를테면 기대되지 않은 사건, 혹은 개인적인 어려움. 좋은 소식은 대절이다. 인간은 회복할 수 있다는 거다. 압박감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그리고 당신은 개발할 수 있다는 거다. 이 기술을. 근데 회복 탄력성을 가지는 거 의미하지는 않는다. 당신이 절대 안 느낀다는 거. 그거 의미하진 않는다. 스트레스 엄청 받거나 아니면 뭐 초조하게 안 느낀다? 그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거는 완벽하게 정상이다. 뭐 하는 거. 아, 좀 오늘 좀 기분 좀 다운인데 하는 거. 이따금씩. 회복 탄력성은 아니다. 안 막아줄 거다. 예방하지 않아준다. 문제들을. 근데 그거는 도와준다. 당신이 직면하도록, 그리고 그것들을 극복하도록. 생각해봐라. 그거를 만드는 걸로 한번 그것처럼 생각해봐라. 당신의 면역체계. 딱 그런 것처럼. 당신이 노출되어지는 걸 필요로 하는 것처럼. 세균에. 면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당신은 경험해야만 한다. 어려움을. 회복 탄력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간단한 용어로 하자면 회복 탄력성은 그것에 관한 게 아니다. 감정이 없게 되는 것에 관한 게 아니다. 회복 탄력성은 의미한다. 당신이 경험한다는 거. 당신은 느끼고, 당신은 실패하고, 당신은 다치고, 당신은 넘어진다. 하지만 당신은 계속해서 나아간다. 그건 마치 운동하는 것 같다. 근육을 만들기 위해. 시간과 노력이 든다. 뭐 하는 것이? 당신의 회복 탄력성을 개선시키는 것, 시간과 노력이 든다.
특정 화가들은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 특정한 장소들에. 그래서 너무 그래서 힘들다. 분리시키는 거. 그것들을 그 화가들과 장소들을. 아를지역과 반 고흐가 마치 그것과도 같다. 아를지역은 위치되어져 있다. 5시간 남동쪽, 프랑스에서 5시간 정도 남동쪽으로 위치되어져 있다. 그리고 잘 알려져 있다. 모모 때문에 잘 유명하다. 그것의 마법가드 같은 조명과 형형색색의 풍경으로. 가장 유명한 거주민, 이 마을에 거주민은 빈센트 반 고흐였다. 뒤로 남겨놓은 채 회색빛 하늘을 프랑스 파리에 그는 도착했다. 아를 지역에 1888년. 마을은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 폭발, 창의력의 폭발에 영감을 불어넣었다. 빈센트는 그렇게 주장했다. 미술의 전체 미래가 발견되어질 것이다.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 그는 아주 열정적으로 작업했다. 그리고 만들어냈다. 거의 200점의 그림을 단지 15개월 만에. 빈센트 작품 중에 그 어떤 것도 남겨져 있지 않다. 아를 지역에 지금은. 하지만 오늘날 당신은 볼 수 있다. 알 수 있다. 모모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많은 그것들이 재창조가 되어졌다는 거. 길 쪽에 있는 판넬에 우리 한번 따라가 보자. 빈센트의 흔적을 따라가 보자. 그게 남아있는 흔적. 아를 지역에. 아르는 고대 도시이다.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도시이다. 많은 로마 건물들이 남아있다. 모모를 포함해서, 원형 경기장 포함해서 그게 만들어졌었던 서기 90년에 그 원형 경기장은 한때 수용했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지켜보려고 왔던 사람들, 다양한 오락 행사를. 빈센트는 가끔씩 갔다. 가끔씩 투 경기를 보러 가끔씩 갔다. 그게 열렸었던 아레나에서 매주 일요일. 그는 특히나 좋아했다. 지켜보기를. 형형색색의 군중을, 다채로운 군중을. 그는 친구에게 말했다. 모모라고. 그가 발견했다라는 거, 알게 됐다라는 거. 군중이 아주 매혹적이다. 흥미롭다라는 거. 그들은 영감을 불어넣어줬다. 그 그림 Arena at Ar에 영감을 줬다. 그 원형 경기장은 그 오른쪽 구석에 있다. 그 그림의 오른쪽 구석에 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오른쪽 구석, 그리고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 아래쪽에는 희미한 이미지가 있다. 2마리 황소에. 하지만 빈센트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사람들과 그들의 형형색색의 다채로운 옷들에. 사람들 일부는 친구들하고 잡담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일부의 사람들은 소들을 응원하고 있으며, 그리고 전체 그림은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다. 카페 반 고흐. 빈센트는 그렸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카페 테라스 앤 나이트라는 작품을 그렸다. 1888년 9월에. 그럼 만들었다. 이 작품을 앉아있는 동안에 만들었다. 바깥쪽에. 카페 반 고흐 바깥쪽에 밤에. 이거는 좀 독특한 것이었다. 보통의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화가들은 그들의 밤 장면을 했으니까, 기억에 좀 의존해서, 그래서 작품을 만들었으니까, 작업을 했으니까, 낮 동안에. 따라서 그들은 썼다. 많은 검은 페인트를 썼고, 빈센트는 근데 믿었다. 모모라고. 밤 장면들은 포함했다라고. 다양하고도 생기 넘치는 색깔을. 실로 참으로 카페 테라스 나이트란 작품은 가진다. 그렇게나 풍부한 조화를 가진다. 노란색, 파란색, 오렌지색. 그래서 빈센트는 쓸 필요가 없었다. 단 한 방울의 검은 물감도 쓸 필요가 없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다. 카페가 있다. 그 장소에, 빈센트의 그림의 장소에. 그거는 개조됐다. 1990년대 때. 그리고 색칠이 되어졌다. 노랗게. 모모처럼 보이기 위해. 카페처럼 보이기 위해. 그 그림 속의. 하지만 확실하진 않다. 인지 아닌지가. 그 색깔. 그 원래 카페 색깔이 노란색이었는지 아닌지는. 그 이유는 뭐뭐라는 점이다. 빈센트가 그렸다라는 거다. 그 그림. 이 카페를 노랗게 색칠을 했다라는 거다. 벽을. 카페 벽을 노랗게 색칠했다는 거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 램프의 빛을. 전의 아를병원, 과거의 아를병원. 1888년 12월에 빈센트는 몸으로 고통을 겪었다.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겪었고 보내졌다. 병원으로 아를 지역에 있는. 그는 머물렀다. 거기 5개월 동안. 이 시기 동안에 그의 정신적 안정성은 개선되었다. 그리고 의사들은 허락했다. 그에게 그리도록. 야외에서. 빈센트는 이득을 보았다. 이러한 자유를 잘 활용해 먹었다. 그리고 만들어냈다. 몇몇 아름다운 풍경화들을. 이를테면은 The Garden of Hospital in Autumn 이라는 작품. 그 그림은 보여준다. 봄의 정원을 보여준다. 모모로 가득 차 있는. Filled with full of. 꽃들로 꽉 차 있고 나무로 꽉 차 있는 다양한 색깔과 명암을 가지고 있는. 꽃들은 완전히 활짝 피었고 그리고 작은 나무들은 잎사귀가 무성하다. 큰 나무들은 근데 거의 ip사귀가 없다. 이것은 다소간 이상하다. 모모라는 점을 감안하면 계절이 봄이다 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마도 이러한 대조는 반영한다. 화가의 복잡한 느낌, 감정을 반영한다. 그 동안의 가장 어려운 시기, 그의 인생에서 그 동안의. 병원은 1980년대 때 문을 닫았고 그리고 건물은 다시 재개장을 했다. 도서관이자 전시 공간으로서 카페와 선물 가게, 기념품 가게가 가지고 있는. 정원은 개조되어졌다. 담기 위해서 빈센트의 그림을 담기 위해서 가능한 한 많이. 아를과 그것의 지방 시골은 영감을 불어넣었다. 빈센트에게 만들어내도록. 영감을 불어넣어서 만들어내게끔 했다. 더 밝고 더 흥미진진한, 우리를 흥분시키는 풍경화를. 그는 찾았다. 더 밝은 색깔과 부드러운 조명을 찾았다. 파리에서. 아를에서 그가 그것들을 찾았다. 오늘날 100년도도 지나 이 아름다운 도시는 남아있다. 딱 그렇게 매력적인 상태로 남아있다. 조합. 로마의 역사적 장소들과 빈센트의 이야기의 조합은 만들어낸다. 고유한 분위기 만들어낸다.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당신에게 딱 모인 것처럼 그 도시가 빈센트에게 영감을 불어넣었던 것처럼. 태양빛이 제공한다. 수많은 건강상의 이점을 작은 양일 적에, 즉 적은 양일 때, 양이 적으면 그거는 폭발적으로 향상시킨다. 비타민 D 수준을 만든다. 뼈를 더 강하게 막아준다. 예방한다. 질병을. 그리고 치료해준다. 피부 상태를. 태양빛은 또한 영향을 미친다. 정신 건강에. 자연광 유발한다. 분비를. 세로토닌에. 자연의 화학물질. 뇌가 만들어내는. 개선시키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행복감과 기쁨을, 그리고 또 줄이기 위해서 우울감과 불안감, 초조함을. 반면에 감소, 태양빛의 감소는 연결되어진다. 공황 발작과 그리고 불안감과 연결되어진 장애. 그러나 빛의 영향력은 확장된다. 태양빛을 넘어서서 색깔, 만들어지는 색깔, 인공조명에 의해 그게 유발할 수 있다. 다양한 감정들, 그리고 가질 수도 있다. 다른 효과를 몸에. 파란색 그리고 흰색 조명, 파란 조명, 흰색 조명, 그게 에너지를 준다. 활력을 준다. 야, S 안 붙어 있는 거 조심. 우리한테. 하지만 그것들은 또 방해할 수 있다. 수면 패턴을 낮춤으로써 멜라토닌 수준을. 멜라토닌? 화학물질, 만들어진 화학물질, 뇌에서. 자, 어떤 물질이냐면 그게 규제하는 밤과 낮의 주기, 수면과 깨어남의 주기를. 뇌가
가장 민감성을 가진다. 어디에 대한 민감성? 푸른빛에. 대조적으로 빨간색, 노란색 조명, 빨간 조명, 노란 조명, 조명 2개. 그래서 R. 이다. 가장 그럴 것 같지 않아. 가장 그럴 것 같지 않다. 영향을 미칠 것 같지가 않다. 우리의 몸에. 노출. 빨간 조명으로의 노출은 저녁에 그게 개선시킬 수가 있다. 정신건강을 증가시킴으로써 멜라토닌의 분비를. 그리고 이것은 몸으로 이어진다. 더 나은 밤의 수면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개선시킨다. 사람들의 인지 능력 그리고 전반적인 정신건강을 개선시킨다. 심리학자들, 기부행위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쭉 알아채왔다. 뭐뭐라는 점을. 일부 사람들이 상당한 양을 하나나 두 개의 자선단체들에다가 준다는 거. 반면 다른 사람들은 적은 양들을 많은 기부단체에다가 준다는 거. 자선단체. 그 사람들, 기부하는 사람, 하나나 두 개의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그런 사람들은 찾는다. 증거를. 뭐에 관한 증거? 무엇을 그 자선단체가 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인지 아닌지를, 정말로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긍정적 영향력을. 만약에 그 증거가 나타내면 뭐뭐라는 점, 그 자선단체가 정말로 다른 사람을 돕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그들은 상당한 기부를 한다. 그 사람들이 작은 양을 많은 자선단체에다 주는 그 사람들은 그닥 관심이 없다. 인지 아닌지에. 그들이 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돕는지 다른 사람을. 심리학자들은 그들을 따뜻한 불빛의 기부자라고 부른다. 아는 거, 그들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만든다. 그들을 기분 좋게 느끼게끔 만든다. 뭐뭐와는 상관없이. 그 영향력, 그들의 기부의 영향력과는 상관없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기부는 너무나 작다. 10달러에서 그 이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그들이 생각을 하기 위해서 좀 멈춰선다면, 좀 곰곰이 생각한다면 그들은 아마 깨닫게 되겠지. 뭐뭐라는 거. 처리하는 비용, 그 기부를 처리하는 것의 비용이 능가할 것 같다라는 거. 능가할 것 같다는 거. 이것도 동그라미 마렵죠. 어떤 이득을 능가할 것 같다는 거. 그 기부가 그 자선단체에다가 가져다주는 그런 이득을 능가할 것 같다라는 거. 당신은 딱 맞춰서 넣을 수 없다. 어떤 물건들을, 그게 차지했던 물건, 5000제곱피트의 집을 차지했던 물건을 어디 안에 2000제곱피트의 공동주택 안에다가 못 집어넣는다. 만약 당신이 이사를 간다면 더 작은 공동주택으로, 멋지다 그거. 없애버려. 네 소지품. 살아. 콘도미니엄, 공동주택. 아무 열매가 없어. 무의미해. 보는 거 콘도미니엄을. 자, 언제 당신이 써버린 다음에 지난 20년 남짓의 세월을 큰 집에서 보내고, 그리고 나서 막 옮기려고 할 적에, 모든 당신의 삶을 더 작은 그 투자 대상에다가 옮기려고 할 적에, 그렇게 하는 거 자주 그 몸으로 이어져 결과를 낳는다고. 좌절의 결과. 왜냐? 그거 네가 결국에 구매하게 되는 그거. 응? 네가 결국 구매하게 되는 그것은 값비싼 창고니까 네 가구를 넣을. 응? 그리고 그거는 보통 잘못된 투자야. 만약 당신이 바꾸고 싶으면 당신의 생활 양식을, 당신은 반드시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 결정의 결과. 물건들 버리는 거 그냥 오직 아플 뿐이야. 잠깐 동안만. 심리학에서의 연구자들은 따른다. 과학적 방법을 따른다. 수행하려고 연구. 그게 설명하는 데 도움되는 연구. 아마 예측할 수도 있는 연구. 인간 행동을. 이거는 훨씬 더 어려운 과업이다. 연구하는 것보다. 달팽이나 음파를. 그게 종종 요구한다. 좀 절충, 타협 이런 걸 요구한다. 뭐 이를테면은 검사해보는 거, 행동을 뭐 실험실에서 검사해보는 거. 뭐라기보다냐 하면 자연 환경에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뭐 실험실에서의 행동을 한번 시험해 보는 거라든가, 아니면 요청해 보는 거.
좀 쉽게 이용 가능한 그 사람들, 뭐 이를테면 이제 심리학 인문과정에 있는 학생들한테 참가하라고 요청하는 거, 뭐라기보다는 자료를 모으는 거라기보다는 진정한 그 단면, 그 개체군의 그 인구군의 단면 또는 이제 뭐 대표 집단 이런 거로부터 자료를 얻는 거라기보다는 최종적으로 요구한다. 커다란 똑똑함을 요구한다. 생각해 내는 거, 어떤 수단들을, 그 수단이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뭐하지 않고서, 바꾸지 않고서 그들의 생각을, 그러니까 그게 반응성이라고 불리는, 간단하게 아는 거,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관찰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아마 유발할 수 있다. 사람들이 행동하도록 다르게, 뭐 이를테면 좀 더 정중하게 행동한다든가, 사람들은 아마 답을 줄 수도 있다. 그 답이 그들이 느끼기에 더 사회적으로 좀 바람직한 거, 그들의 진정한 느낌보다. 근데 모든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심리학에 대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보상, 그 지불해 주는 거, 내가 얻는 그 이점, 과학적 방법의 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대절이다. 그 발견값이 반복이 가능하다 라는 것이다. 즉 만약 당신이 똑같은 연구를 하면은 따르면서 같은 과정을, 그럼 당신은 굉장히 얻을 것 같다. 굉장히 얻을 것 같다. 똑같은 결과값을. 생물학적인 유기체들, 뭐 인간 사회를 포함해서 뭐 시장 체계가 뭐 있든 없든 양쪽 다 인간 체계를, 인간의 사회를 포함해서 생물학적 유기체가 다 좀 평가절하한다. 깔본다. 멀리 있는 결과값을 뭐보다 깔본다? 그것들보다, 이용 가능한 것보다, 현 시점에 이용 가능한 것. 어디를 기초해서? 위험성을 기초해서. 뭐랑 관련된? 불확실한 미래, 이랑 관련된 시간 타이밍 잡기가, 그러니까 뭐 투입이라든가 아니면 그 결과값이 나오는 생산, 이것의 타이밍이 아주 크게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 따라서, 어디에 좌우되어서, 에너지 형태에 따라서 그렇게 크게 다르기 때문에 강력한 어떤 경우가 있다. 통합해버리는, 시간을 통합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 뭐 할 적에? 평가할 적에. 에너지의 대체품들, 즉 대체 에너지를 평가할 적에. 예를 들면 에너지 그 생산, 태양 판때기나 아니면은 풍력발전 엔진, 그것으로부터의 에너지 그 결과값, 생산이라고 하는 거. 근데 그 경우에는 대부분의 투자라고 하는 게 일어나는데, 그것들이 생산을 하기 전에 일어나는데, 그게 아마도 그럴 필요가 있다. 평가되어지는 것을 필요로 한다. 즉 평가되어질 필요가 있다. 다르게 비교됐을 때, 뭐랑 비교됐을 때? 대부분의 화석연료의 추출 기술과 비교됐을 때. 근데 그 경우에는, 화석연료 추출의 그 경우에는, 거기에서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의 생산이 온다.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커다란, 상대적으로 이제 더 커다란 비율의 투입이 적용되는 것이다. 뭐하는 동안에? 추출 과정 동안에. 이게 선행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그건 선행이 아니다. 선행 투자가 아니다. 따라서 화석연료라고 하는 거, 특히나 이제 기름이나 천연가스 같은, 자, 이런 것들 뭐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품질의 이점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뭐 비용이나 저장성, 운송 가능성, 기타 등등, 자, 무엇보다 가지는 거, 많은 재생 가능 에너지보다 에너지 질의 우월함, 우위를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이런 연료들은 가진다. 시간적인 이점을 가진다. 그 설명한 이후에 인간의 행동의 선호도, 뭐에 대한 현재의 소비 또는 현재의 보상, 이런 것을 설명한 다음에 보면 시간적 이점도 가진다. 가장 극적이고 의미 있는 중요한 접촉, 문명들 사이의 접촉은 있었다. 또는 뭐
뭐뭐 할 때였다. 명사절로 보셔도 됩니다. 해석지에는 명사절로 돼 있어요. 바로 그때였다. 사람들, 한 문명의 사람들이 지배했고 또 없애버릴 바로 그때였다. 다른 문명의 사람들을. 이러한 접촉들은 보통은 그뿐만이 아니라 폭력적일 뿐만 아니라 또 좀 짧았다. 잠깐 동안 있었다. 그리고 그것들은 발생했는데 오로지 이따금 발생했다. 시작을 했는데 7세기, 서기 7세기에 상대적으로 좀 유지되어진, 그리고 또 이따금씩 좀 강렬한 문명과 문명 사이의 접촉은 정말로 발전했다. 전개했다. 이슬람과 서양, 이슬람과 인도 사이에 가장 상업적이고 문화적이면서 군사적인 상호작용들은 근데 문명 내에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 인도와 중국이 예를 들면 이따금씩 좀 침범도 받고 지배도 받았을 적에 다른 민족들에 의해서 뭐 모골 제국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몽골 애들, 그때 양쪽 문명들은 가졌다. 아주 광범위한 시기, 바로 전쟁하는 나라들의 시기, 전국 시대를 가졌다. 그들 자기 자신의 문명에서 역시 또한 비슷하게 그리스는 싸웠다. 서로서로 그리스인들은. 그리고 또 무역도 했다. 서로서로 간에 훨씬 더 많이, 자주 그들이 했던 것보다. 페르시아 사람들과 다른 그리스 사람이 아닌 사람들과 서로서로 싸우고 또 서로서로 교역을 했던 것보다. 우리는 뭐뭐라고 주장한다. 그 윤리적인 원리 원칙들 정의에 그것이 제공한다라고, 필수적인 근간, 기초를 제공한다라고, 정책에 대한 근간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와 가장 가난한 나라들을 기후변화로부터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한다. 연관되어서 현재의, 그리고 지속적으로 불충분한 원조, 그것과 관련되어서 이런 나라들의, 그리고 그걸 직면해서 점점 커지는 위협에 직면해서 농업, 그리고 물 공급에 대한, 그리고 그 규칙들, 그것을 직면해서 국제 거래의 규칙들. 자, 무슨 규칙들? 그 규칙들이 주로 이득을 주는 부유한 나라들의 이 증가시키는 거, 원조를 증가시키는 거,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원조를 증가시키는 게 필수적인 부분일 수가 있다. 효과적인 완화 체계. 20%의 탄소 배출 20%, 그러니까 주로 열대지방의 벌목,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탄소 20%를 가지고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숲 보존을 위한 탄소 배출권은 결합을 시킬 것이다. 원조, 더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원조를 그거 하나랑 결합할 것이다. 가장 비용 대비 효과적인 형태들 중에 하나랑 결합할 것이다. 감소의 형태와. 아마도 가장 비용 대비 효과적이지만, 그렇지만 좀 정치적으로 좀 복잡한 정책적 개혁, 이것은 그거일 것이다. 제거하는 것일 거다. 수천억 달러의 직접적인 연간 보조금을 제거하는 것일 것이다. 어디로부터? 두 개의 가장 커다란 수혜자로부터, OECD에 있는 수혜자로부터. 파괴적인 산업형 농업이라든가, 그리고 또 화석연료들, 이런 이 두 수혜자, 심지어 좀 작은 양, 이러한 돈의 작은 양이 아마 감소시켜 버릴 것이다. 이미 빠른 속도의 기술적인 진보, 그리고 투자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어디에 대한 투자?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투자, 많은 영역에 있어서. 자, 뭐 할 뿐만 아니라 또 그럴 뿐만 아니라 권장시킬 뿐만 아니라 장려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전환을, 보존 형태의 보존적인 농업, 그런 것으로서의 우리는 당연시 여긴다. 뭐뭐라는 점. 영화 감독들이 그 재활용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거. 소설들을 각색하기는 그 중에 하나이다. 가장 존경하고 훌륭한 것들 중에 하나. 영화 프로젝트들 중에. 반면에 책,
그게 스스로를 소설화라고 부르는 책, 영화의 소설화다 라고 부르는 그 책은 이다, 여겨진다. 야만적이네, 쌍스럽네 라고 여겨진다. 이면서 모일 뿐만 아니라 후발주자일 뿐만 아니라 융합 예술이기도 한데, 영화는 늘 대화 중이었다. 다른 이야기적인 장르들, 서사 장르들과 대화 중이었다. 영화는 처음에 몸으로 간주되어졌다. 예외적일 정도로 강력한 종류의 마술 공연으로 간주되어졌다. 그 스크린에 직각사각형이 딱 일치하면서 일치. 그 앞무대랑 일치하면서 무대에. 근데 그 무대의 앞무대 쪽에서는 나타났던 거다, 배우가. 초창기 무성영화 시절에 시작했는데, 이 연극이라는 것들은 정기적으로 좀 영화로 바뀌어져 왔다. 근데 연극을 영화화하는 것은 그렇게 좀 촉진하지는 못했다. 촉진하지 않았다. 발전을. 그러니까 그거 진짜 좀 뚜렷하게 구별되는 거, 영화에 대해서 그런 걸 발전시키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입, 카메라의 개입, 그것의 시야의 이동성 같은 거, 그 원천으로서 줄거리, 캐릭터, 대화의 원천으로서 소설은 좀 그래 보였다. 더 적합해 보였다. 많은 초창기의 성공, 영화의 성공들, 이런 것들은 각색이었다. 인기 있는 소설의 각색이었다. 한 주요한 도전, 난제, 지도 제작자들에 대한 그런 도전이나 난제는 묘사다. 언덕, 계곡, 비탈, 평지의 묘사다. 집단적으로 불리는, 지형이라 불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묘사다. 이건 행해질 수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는 만드는 거다. 이미지를. 태양빛과 그림자의 이미지를 만드는 거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도록 그 주름, 그 지형의 주름들이 교대로 밝았다가 그림자 졌다가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면서, 시각적인 표현을 만들면서, 그 형태, 그 땅의 형태를 만들면서, 또 다른 좀 기술적으로 좀 더 정확한 방법은 그리는 거다. 등고선이라는 건 연결한다. 모든 점을, 그게 있는, 똑같은 고도에 있는 한 둥근 언덕, 오르는, 그러니까 평지 위쪽에 올라있는 언덕 따라서 그건 그렇게 나타날 거다. 지도상에 모둠으로, 중심이 같은 그 원들의 모둠으로, 가장 커다란 게 아래쪽에 있고 가장 작은 게 꼭대기 쪽에 있으면서, 등고선이 위치가 놓여질 적에 서로 밀접하게, 그때 그 언덕의 비탈길은 가파를 것이고, 만약에 그게 이제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언덕은 더 좀 경사가 완만할 것이다. 등고선들은 나타낼 수도 있다. 아주 가파른 비탈, 분지, 계곡, 지역의 지형의 단박에 딱 봤을 적에 그것들은 드러낸다. 인지 아닌지를. 그 기복, 그 지도화된 지역의 기복, 높고 낮은 게 큰지 작은지, 번잡하고 복잡한 등고선 지도는 의미한다. 많은 그런 고조의 기복이 있다라는 것을. 나는 희망한다. 당신이 기억하기를 우리의 논의,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뭐에 관한, 그 수리에 관한 세탁기, 공급된 세탁기, 우리에게 3개월 전. 나는 그렇게 말하게 돼서 참 유감이다. 그 기계가 이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게 돼서 참 유감이다. 우리가 지난 모임에서 동의했듯이 아주 보내줘. 서비스 기사를 되도록이면 빨리 그걸 고쳐줄. 그 제품 보증서가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 뭐라고. 당신이 여분의 부품과 재료에 대한 거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라고. 근데 또 청구한다라고. 자, 뭐에 대해서?
그 기사의 노동력에 대해서는. 이거 좀 불공정한 것 같은데? 그렇게 들리는데? 나는 믿는데 그 기계가 망한 거는 그 기계가 고장난 거는 유발된 거다라고 믿거든. 그 제조상의 결함 때문에. 처음에 그게 좀 소리를 많이 내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그게 작동하는 것을 완전히 멈췄지. 왜냐면 그게 완전히 회사의 책임이니까 고치는 거, 그 결함을. 나는 희망하는데 네가 빨리 좀 우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응?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불하도록. 그 노동의 구성 요소 부분을 그 수리의. 인터넷과 통신 기술들 이거는 점점 증가하는 역할을 떠맡는다. 사회적인 삶에서 이 젊은 사람들, 발전이 된 나라에서, 사회에서 청소년들은 굉장히 빠르게 완전 몰입한다. 스스로를 완전 푹 담가버린다. 몰입한다. 빠르게 기술에 가장 많이 쓰면서 그걸 가지고서, 쓰는 걸 가지고서 인터넷을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 젊은 사람들 모바일 폰을 다룬다. 뭘로? 필수적인 필수품으로 삶에. 그리고 종종 더 좋아한다. 문자 메시지 쓰는 거, 의사소통하려고 그들의 친구들과. 이 젊은 사람들은 또한 점점 접근을 한다.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에. 기술과 인터넷이 친숙한 원천이니까, 자원이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있어서 논리적이다. 그들이 추구하고 찾는 거, 도움, 원조를 이 원천으로부터 이게 쭉 보여져 왔다. 보여져 왔다. 그 증가에 의해서. 웹사이트의 증가. 어떤 웹사이트냐 하면 그게 제공하는 치료적 정보를 젊은 사람들한테 몇몇의 많은 젊은이 친화적인 정신건강 웹사이트들이 쭉 개발되어져 왔다. 그 정보, 제시된 정보는 종종 형태를 취한다. 자주 물어봐지는 질문, 자료표, 뭐 제시된 링크 이런 것들. 그게 아마 그럴 것이다. 논리적인 거 따라서 논리적인 것처럼 그래 보일 것이다. 제공하는 거, 온라인 상담을 젊은이들에게 제공하는 거, 그게 논리적으로 보일 것이다. 초저주파음은 가지고 있다 특별한 특성을. 이동하는 거, 잘 이동하는 거, 땅 혹은 물 안쪽에서. 사실 그 파동, 지진의 파동이라고 하는 건 생각되어질 수 있다. 뭐뭐라고. 초저주파음의 형태다라고. 왜냐하면은 소리가 이동하니까 훨씬 더 빠르게 땅속에서 공기보다 땅속에서 훨씬 더 빠르게 이동을 하니까 이 땅에 머금어진 진동이라고 하는 거 만약 인지가 되어진다면 역할을 할 수 있다. 조기 경보 시스템으로서 이게 도달을 하면서 잘 이 공기 중으로 인한 소리, 똑같은 원천으로부터의 소리가 도착하기 전에 초저주파음은 사라진다. 덜 빠르게 사라진다. 공기 중에서. 그래서 만든다. 그걸 이상적으로. 장거리 통신에 이상적인 걸로 만든다. 인지. 초저주파음의 인지는 근데 제시한다. 몇 가지 구체적인 문제를. 한 물체, 더 작은 물체, 거리보다. 음파 사이의 거리보다 작은 물체는 형편없는 수신자이다. 그런 파동에 대해서. 따라서 초저주파음의 수신자는 커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발견되는 성향이 있다. 커다란 동물들에게서 생성하는 게 가능한 초저주파음을. 이게 아마도 이유다. 왜 그렇게 초저주파음에 의사소통이 사용되는가. 오로지 몇몇 동물들에 의해서만. 그리고 그 이유이고, 그리고 최고로 잘 이해되는 초저주파음의 의사소통 시스템은 아프리카 코끼리의 바로 그것이다. 너무 밀접하게 킁킁거리는 게 묶여 있으니까 냄새 인식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좀 루틴처럼 늘 그렇게 하는 것처럼 킁킁거린다. 그들이 요청받았을 적에 상상하라고 한 냄새를 이 뭐 누가 촉구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유도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더 크게 킁킁거린다. 상상할 적에 좀 좋은 냄새, 쾌적한 냄새. 그리고 더 작게 킁킁거린다.
상상할 적에 악취를 시각적인 이미지와 이런 거 동안에 눈이 탐사한다. 상상되어진 장면을 쓰면서 똑같은 스캔 경로를 훑어보기 경로, 만들어진 경로, 언제 만들어진 볼 적에 실제 시각적인 장면을 눈의 움직임을 막는 거 시각적인 상상 그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시킴으로써 사람들한테 그냥 빤히 봐라 정지된 타겟을 그렇게 막는 것은 줄인다. 질을 줄인다. 상상의 질을 그러니까 냄새 스몰로 잘못 인식했습니다. 순간 죄송해요. 이 냄새 연구가 노암 소벨이라는 사람은 뭐뭐 하는 점을 알게 됐다. 비슷하게 이 상상되어진 냄새라고 하는 것들이 더 생생하다라는 거. 언제 사람들이 끙끙거릴 수 있을 적에 뭐보다 그들이 이 코에다 집게를 하고 있고 냄새 맡는 게 불가능할 때 보다 이 실제로 끙끙거리는 걸 증가시켰다. 불쾌함을 상상된 악취 그러니까 뭐 소변 냄새 그리고 또 증가시켰다. 좀 쾌감의 어떤 느낌 쾌적한 느낌 그거 좋은 곳에 꽃들 같은 거 향기 킁킁거리는 거 가상의 상상 속에 냄새다 킁킁거리는 거는 그냥 멍한 정신 나가버린 그런 행동이 습관이 아니다. 그건 행동이다. 그게 개선시키는 정신적 이미지를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애쓰고 있는 정신적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그런 행동이다. 아서 코난 도일 경은 셜록 홈즈의 창조자인데 엄청난 세심함을 가지고 있었다. 거기에서 그 세심함에서 다른 사람의 느낌 같은 것들이 다 관련된 그런 세심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한때 방문을 했다. 조지 메리디스라는 사람 소설가. 그때 메리디스 씨는 나이도 많고 몸이 약해져 있었다. 메리디스는 고통을 겪고 있었다. 좀 보통이 아닌 그런 질병을 겪고 있었다. 그게 그에게 유발했었던 자주 넘어지도록 이따금씩 넘어지더라. Occasionally 이따금씩 그 두 남자는 쭉 걸어 올라가고 있었다. 메디스 씨 여름별장으로 코난 도일이 앞서면서 코난 도일이 들었을 때 그 노인 소설가가 그 뒤에서 넘어지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판단했다. 그 소리로 뭐뭐라고 판단했다. 그 넘어짐이 단순한 미끄러짐이라고. 그리고 메레디스 씨를 다치게 했었을 리가 없다라고. 따라서 그는 몸을 돌리지 않았고 그냥 성큼성큼 걸어갔다. 마치 그가 아무것도 못 들었던 것처럼. 장문 가능하셔야 됩니다. 마치 그가 아무것도 못 들었던 것처럼. 그 사람은 아주 너무나 몹시도 자부심이 있는 노인이었거든요. 코난 도일은 나중에 설명했다. 그리고 나의 본능은 저에게 말해줬습니다. 그의 굴욕감, 도움을 받아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의 굴욕감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어떤 구조보다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몇 년 전 우리가 구매했다. 완전 새 캠핑카를.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우리가 캠핑카 구매된 지 그렇게 오래 안 돼서 우리들의 친구 중에 한 명이 물어봤다. 인지 아닌지. 우리 가족이 그녀의 가족이 그거 빌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빌려주는 거에. 우리의 아무 흠도 없는 저만 아끼지도 않은 그 캠핑카를. 그래서 우리가 거절했다. 이 일이 가을에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그 캠핑카를 우리 뒷마당에다가 겨울 내내 넣어놨었다. 봄에 내 남편과 내가 그거를 정돈을 하고 있었다. 준비하려고 여행을. 우리는 굉장히 깜짝 놀랐다. 뭐뭐라는 걸 알고 나서 우리가 남겨놨었네. 쿠키 상자를 캠핑카에다가 겨울 내내. 우리가 이사를 갔었고 그리고 아기를 가졌었다. 그 전에 여름에 그리고 가을에. 그리고 청소하는 거, 그 캠핑카 청소하는 거는 그냥 좀 무시되고 간과되어졌었다. 그거 자체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다. 만약에 그랬으면. 만약에 쥐가 없었더라면은. 쥐가 좀 이렇게 꼬였다. 쥐가 끌어당김을 당했다. 음식에 의해서. 그리고 걔네들이 쥐가 다 찢어버렸다. 모든 커튼, 스크린, 쿠션을.
우리가 시키기만 했어도, 우리가 그 친구가 빌리게 시키기만 했어도 캠핑카를, 그럼 그녀가, 그 빌려간 그녀가 발견을 했었을 건데, 상자를 쥐들이 하기 전에. 우리는 쭉 봐왔다. 개체들, 많은 종에 있어서의 개체들이 좀 더 행동할 것 같다라고, 이타적인 방식으로 가까운 친족이나 친척이 좀 이득을 볼 때, 뭐보다, 그때보다, 오로지 친척이 아닌 놈들이 이득을 볼 때보다, 이거는 뭐뭐라는 점을 시사한다. 그것들이 인식할 수 있다는 거. 무슨, 어떤 멤버들, 그들의 중에 어떤 멤버가 친척이고 어떤 것들이 아닌지를. 어떻게 이게 발생할 수 있지? 한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뭐라는 점이다. 개체들이 어떻게든, 결코 그게 아니라는 거. 항상 그렇게 정확하진 않다는 거.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결코 정확하지 않다는 거. 예를 들면 몇 가지 종이 있다. 새들 종이. 그 새들 종 안에서 부모들이 무시해버리는 그들의 새끼를, 자기 자신의 새끼를, 만약에 그것들이 바깥쪽에 두어진다면 둥지. 하지만 만약에 뻐꾸기나 다른 새가 알을 낳는다면 그들의 둥지 안에다가, 그럼 그들은 돌볼 것이다. 그 새를. 그게 부화했을 적에 마치 그게 그들 자기 자신의 것인 것처럼 다른 관찰값들은 제시한다. 뭐뭐라는 점을 개체들이 보는 성향이 있다. 어떤 다른 동물, 그들의 집 안에 살고 있는 동물을 친척으로 본다는 것이다. 비록 아무런 가까운 육체적 닮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부분은 아마도 양육한다. 그 방식으로, 우리가 양육을 당한 방식으로. 루이스라고 엄마인데 내 세미나에 참가했던 엄마가 공유했다. 어떻게 그녀의 어머니, 루이스 어머니가 다루었는지, 형제간의 싸움을. 루이스는 그녀 말했다. 그녀의 어머니의 아주 악명 높은 위협은 항상 그거였다는 거. 너가 애들 너가 그 싸우는 거 안 멈추면은 저 다 박치기 시킬 거야. 너가 새 머리를 전부 다 함께 박치기 시켜 버릴 기야. 루이스와 그녀의 형제 자매는 늘 당황하고 좀 궁금해했다. 모모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그녀의 어머니가 그렇게 실제로 성취할까, 그러한 과업을. 그리고 그게 공합게도 그녀의 어머니가 절대 싫어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무엇일까? 무엇이 이끌었을까? 그녀의 어머니가 만들도록 이러한 텅 비어있는 위협, 공허한 위협을. 극단적인 짜증이었겠지. 애들 형제자매 그 말싸움에 아마도 의심할 바 없이 이 루이슨의 어머니께서는 배웠었던 거지. 이 위협의 전술을 그녀 자기 자신의 어머니한테 배웠겠지. 그리고 그 부재에서, 어떤 다른 양육 그 도구의 부재에서 그녀가 알고 있는, 그녀는 말했던 거다. 그것을 자기 자신의 아이들에게, 상관없이 인지 아닌지랑, 그게 효과가 있든지 없든지. 만약에 루이스가 배우지 않았었더라면 그 효과적인 부모 노릇하기 기술을 어디서 가르쳐진? 세미나에서, 내 세미나. 그러면 그녀는 아마도 쓰고 있을걸? 비슷하게 효과도 없는 그런 위협적 기술을 쓰고 있을걸? 그녀 자기 자신의 내 아이들에게 오늘날도 쓰고 있을걸? 친애하는 코넥사 포인트 탁구센터 멤버분들께, 저는 매니저입니다. 코넥사 포인트 탁구센터 매니저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관심. 앞으로 다가올 재개장에 대한 관심, 센터의 거기에 대한 당신의 관심 감사합니다. 불행하게도 이 수리과정 동안에 기대되지 않은, 예기치 못한 그런 전기적 문제,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발해 버렸지요. 일이 더 오래 걸리도록요.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우린 정말 알려드리게 될 게 정말 유감입니다. 당신에게 뭐뭐라는 점을요. 그 센터의 재개장이 반드시 늦춰져야만 한다. 연기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걸 말이죠. 센터는 원래 계획이 짜져 있었습니다. 재개장을 하기로 계획이 짜져 있었습니다. 4월 1일 날요. 하지만 그건 이제 재개장할 겁니다. 5월 1일 날.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안전을요. 모든 멤버들의. 우린 정말 기대합니다. 보는 거요. 당신 돌아오는 거 보는 거 말이죠. 코트로 곧. 감사합니다. 당신의 인내심과 그리고 이해 감사합니다. 진심을 담아 매니저
탁구 센터 매니저 올림. 그날은 첫 번째 축제날이었다. 4살짜리 소녀 캐시에게 있어서. 그녀는 오로지 그것에 대해서 들었을 뿐이다. 그녀의 어머니로부터 그거에 대해서 들었을 뿐이다. 그녀는 쭉 상상을 해왔었다. 형형색색의 풍선과 맛있는 사탕들을 오랫동안. 그랬을 때 그녀가 마침내 도착했을 때 카니발에 그 반짝거리는 조명과 음악이 만들었다. 그녀가 기쁨으로 펄쩍 뛰도록. 마술사가 보여줬다. 그의 기술을. 그리고 그녀는 환호했다. 그녀의 가족과 함께. 하지만 갑자기 그녀는 보았다. 많은 커다란 풍선들, 그 퍼레이드에 있는 풍선들이 그녀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걸 보았다. 그녀는 생각했는데 그것들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다. 마치 괴물처럼.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두려움으로, 공포로. 캐시는 얼어붙었고 그녀의 솜사탕을 떨궜다. 바닥에. 그녀는 재빠르게 숨었다. 그녀의 엄마 뒤로. 단순하게 더 나은 방법은 없다.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혹은 청중에게 좀 동요할 수 있는 또는 이제 감정을 휘저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다. 즉각적이면서도 강력하면서도 진정성 있게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뭐보다 그런 방법은 없다? 뭐뭐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다 열어버리고 공개함으로써 그들에게 뭘 가지고서 개인적인 이야기나 일화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 공개해버리는 거. 이것에 의한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다. 명백하게 얘기를 하자면 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다. 당신이 말해줄 필요가 있다. 그들에게 긴 이야기, 당신 가족에 대한, 휴가에 대한, 아니면 또 보여줄 필요가 있다.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들에게 악의적 사진을 무대에서. 그럴 필요가 있다고 내가 말하는 것까지는 아니다. 난 얘기하는 거다. 당신이 공유할 수 있다고. 핵심적인 전기적 당신 인생에 있어서의 그런 세부 사항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다라고. 아니면 좀 감정을 공유할 수 있다라고. 당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 그 순간에. 아니면 자기 비하적인 좀 농담 이런 것을 가지고서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 난 그걸 말하는 것이다. 그거는 검증된 방식이다.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청중과 낯선 사람들의 청중, 그리고 또 깔아두는 것에 그런 방법이다. 그 기틀, 토대를 당신이 그러고 나서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 그 기틀. 가혹한 현실은 몸을 아는 점이다. 사람들은 당신의 주장 이런 것에 유대감을 안 느낀다는 거다.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하지만 그들은 그럴 거다. 그렇게 말한다. 이 말하는 거 코치 반스 반덴 벨드란 사람은 그들이 당신과 유대감을 형성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 사람,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 바로 당신과 공유함으로써 뭔가 드러내는, 폭로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아니면 개인적인 결함 이런 것들을 얘기함으로써 당신은 총중 멤버들에게 방식을 허용해준다. 당신과 동일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는 이제 그 지점에 있다. 그 전례 없는 유전적, 문화적, 그리고 환경적 힘, 권력의 지점에 있다. 한 종으로서. 그리고 우리는 연결되어져 있다. 거의 모든 한 사람 골라서 한 사람한테 다 연결돼 있다. 지구상으로, 지구상에서 우리는 구현화된, 현신화된 육체를 가진 그런 개체들이다. 갇혀있는 제한된 시간 안에. 하지만 우리는 또한 네트워크화된 자료의 흐름이고 기억이자 영향을 미치는 자이자 그리고 더 웅대하고 커다란 인류의 부분이기도 하다. 우리의 결정, 오늘날의 그 결정은 가진다. 먼 거리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진다. 그 영향력이 두는 책임을 우리에게 책임을 딱 둬버리는. 자, 어떤 책임이냐 하면 첫 번째, 자, 좋은 조상이
되라는 책임. 두 번째, 장기적인 안목을 좀 취해보라는 책임. 시간여행을 저 앞으로 한번 가보라는 책임. 그리고 상상해보라는 책임. 그 행복을 상상해보라는 책임. 수십억 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이 사라지게 될 그 세상에서, 우리가 현재 만들고 있는 세상에서 수세기 전에 우두머리들, 이 북미 지역의 이로코이족, 그 사람들의 우두머리들은 만들었다. 7세대 관리, 어떤 집사로서의 정신, 이런 걸 만들었다. 그리고 또 이들이 가르쳤다. 사람들한테 고려해 보라고. 영향력을, 모든 각각의 영향력을, 아이들에 대한 영향력을 7세대까지 미래로 미치는 그런 영향력을 고려해 보라고. 그 소중한 수십 년의 세월, 지구가 우리의 곳인 그런 수십 년의 세월 안에, 비록 그렇긴 한데 우리가 정원을 즐기고는 있지만 우리 조상들에 의해 심겨진, 훔치면 안 된다. 우리는 그 그늘을 우리의 후손들로부터 훔치면 안 된다. 뭐뭐에도 불구하고 학습된 섭식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게 형성되어진 초기 어린 시절에, 그리고 또 타고난 생물학적인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맛의 선호도라고 하는 건 바뀔 수도 있다. 우리 인생 내내 신경 가소성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 뇌의 놀라운 적응성, 이것 때문에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더한 유연성이 존재한다. 음식의 행동에 있어서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지어 우리가 나이가 들 때, 이것은 굉장히 멋진, 아주 좋은 소식이다. 모험심이 있는 먹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이제 좀 확장시키기를 원하는 그들의 저녁 메뉴를, 뭐 크고 맛있는 세상 아니야 바깥쪽은 어차피. 그리고 그거 참 놀라운 소식이다. 그 사람들에게 열렬히 원하는 사람, 깨버리기를, 형편없는 식습관을, 딱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점점 좋아하는 걸 배우는 것처럼 영양가 있는 음식을 또한 역시 어른들이 재조정할 수 있어. 도치 재조정할 수 있어. 그들의 취향, 입맛을.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환하는 사람들, 가공 처리된 곡물 음식, 뭐 이를테면 흰빵, 흰 쌀밥에서, 가공 처리된 곡물에서 어디로, 통곡물 형태로 전환을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그 많은 사람들은 점점 선호하는 걸 배운다. 견과류 풍미, 그리고 또 좀 씹는 맛이 있는, 좀 질기거나 좀 이렇게 쫄깃쫄깃한 씹는 맛이 있는 식감, 그거를 점점 좋아하는 걸 배우게 된다. 반복되어진 노출, 그리고 또 기꺼이 하려는 마음, 의지, 변하려고 하는, 그게 핵심이다. 수능, 10대 시절의 수능은 쭉 연구되어져 왔다. 둠으로써, 젊은 사람들을 상황에 둠으로써. 자, 어떤 상황이냐면 그들이 만들라고 요청을 받는 그런 상황. 선택이나 결정을 해라 라고. 그 선택이나 결정에서 그게 그래 보이는, 좀 위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다른 사람, 그 집단에 있는 모든 각각의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거랑 위반되는 것 같아 보이는. 흥미로운 것은 그 결과들에 대해서, 이런 연구들에, 거기에 대해서 흥미로운 것은 이다. 그 수능이라는 거, 그러니까 뭐뭐라는 점인데, 수능이라는 것이 퍼져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똑같이 모든 연령대를 가로질러. 따라서 그 기꺼이 하려는 마음,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동조하려는 그 마음은 도달하게 된다. 정점에 14세 연령쯤에. 그 이후로는 그 성향은 감소한다. 그래서 한 16, 17세쯤이 되면 젊은 사람들 훨씬 더 좀 반대할 수 있게 된다. 동의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된다. 집단에. 그리고 또 옹호할 수 있게 된다. 자기 자신의 의견을. 이게 중요한 결과값이다. 그것은 보여준다. 몸을 아는 점을, 또는 몸을 아는 점을 입증한다. 영향력,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똑같지는 않다는 거. 모든 연령대를 가로질러서 젊은 사람들이 점점 성숙해감에 따라 그들은 더욱더 회복 탄력적이 되고 더욱더 방어할 수 있게 된다. 그들의 의견을 개인으로서.
습관이라고 하는 건 나쁜 게 아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필요로 한다. 살아남기 위해서 이해하기. 어떻게 뇌가 습관을 사용하는지를 이해하기와 그리고 어떻게 당신이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나가고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기는 이다. 중요하다. 사업에. 한 질문, 물어봐야 할 한 가지 질문은 이다. 당신은 정말로 애쓰고 있는가? 습관을 깨려고. 아니면 당신 그냥 더 잘할 건가? 갖다 붙임으로써 또 다른 하나에다가 갖다 붙임으로써 그거 뭐뭐라고 알려진 바로 그거 이 유혹 묶기라고 알려진 워튼 대학 교수 이 KT 맥먼이라는 사람은 연구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뭐뭐라고 불리는 붙잡고 있기 헝거 게임스라고 하는 그것을 인질로 붙잡고 있기라 불렸던 그런 거. 체육관에 인질로 붙잡고 있기.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 프로젝트에서는 참가자들은 오로지 접근할 수 있었다. 그들의 오디오 장비에 체육관에 있는 동안에. 이거는 좀 사용하는 것이다. 좀 유혹적인 습관을 한마디로 듣는 거. 그 멋진 오디오북을. 그리고 또 결합한다. 이것은 결합한다. 그것을 습관과 결합한다. 사람들이 만들고 싶어 하기는 하지만 아마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즉 결합되지 않았더라면 좋아하는 것과 습관 원래 만들고자 하는 그 습관을 결합하지 않았더라면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아마도 느낄 수밖에 없는 강제받는다라고 느끼는 그러니까 내가 미룰 수밖에 없다라고 느끼는 미룰 수밖에 없다라고 느끼는 마치 운동 같은 거 이를테면 그런 습관 참가자들 그 사람들의 장비가 이 인질로 붙잡혀 있었던 그 참가자들이 51% 더욱더 방문할 것 같았다 체육관을 그리고 정말로 놀라운 것은 바로 그것이다 일어났던 바로 그 일이다 그게 끝난 다음에 거의 3분의 2가 돈을 지불하기로 선택했다 가지려고 오로지 체육관의 접근을 가지려고 그들의 장비 그들의 기기 거기에 대해서 오로지 체육관에만 접근하도록 그렇게 하는 걸 선택했다 위쪽 그래프는 보여준다. 최고의 이점들. 일을 집에서 하는 거. 재택근무. 자, 어디에 기반해서 2023년 전세계 조사에 기반해서 2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에 대한 가장 커다란 이점은 통근 없음이었다. 선택되었는데 그냥 뭐 60%가 좀 안 되는 사람들, 그 응답자들에 의해 선택되었다. 가스비하고 뭐 점심비용 아끼는 거 이게 두 번째 위치에 차지했다. 그리고 유연성 언제 내가 일할지에 대한 유연성이 셋째를 차지했다. 그 응답자들의 비율 퍼센테이지 그 사람들이 선택했었던 덜한 준비하는 시간 일에 대한 그 비율이 30%가 넘었다. 응답자들의 비율 뭐뭐라고 언급하는 개인적인 좀 조용한 시간 이걸 언급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더 높았다 낮은 게 아니라 더 높았다. 그거 비율보다 퍼센트보다 그 사람들의 퍼센트 선택했었던 사람들 시간을 더 많이 가족과 친구랑 쓸 수 있는 거 그 격차 그 비율의 격차 응답자들의 비율 그 사람들이 더 적은 회의를 골랐었던 그리고 또 그 비율 그 사람들의 비율 그 사람이 선택했었던 통근 없음 그걸 선택했었던 사람들의 그 격차는 그 둘 사이의 격차는 대략적으로 50%포인트였다. 게리 그랩만은 태어났습니다. 뉴욕시에서 1928년 그리고 연주하기 시작했다. 피아노를 그 나이 3살의 나이에 그가 7살이었을 때 그는 커티스 인스티튜트 오브 뮤직이라는 그 학교에 들어갔고 거기에서 그는 받았다 훈련을 그게 깔아줬었던 그 기초를 깔아줬었던 그의 경력의 1949년 그는 레벤트위트 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나서 콘서트에서 공연을 냈다. 전 세계적으로. 1970년대 후반 때 이 그래프먼은 통제를 할 수가 없게 됐다. 손가락을 그 오른쪽에 손에 있는 손가락을.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피아노 연주하기를.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본 다음에 전통적인 피아노 연주 공연 그것에 관행을
양쪽 손을 다 쓰는 그걸 고려해 본 다음에 그는 집중했다. 작품들에 오로지 왼손만을 위한 작품. 이를테면 이 레벨이라는 사람의 피아노 콘체르토, 이 왼손만을 위한. 이 그랩만은 돌아왔다. 커티스 인스티튜트 오브 뮤직으로 돌아왔다. 1980년대 때 멤버로서 피아노 교수진에. 거기서 그는 가르쳤다마는 아주 뛰어난 젊은 음악가들, 랑랑 포함해서. 그리고 그의 일생 동안의 헌신, 음악에 대한 헌신은 지속적으로 젊은 사람들한테 영감을 넣어준다. 개념 모델, 이거는 설명이다. 보통은 되게 굉장히 단순화된 어떻게 뭔가가 작동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다. 그거는 완전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정확할 필요도 없다. 그게 유용한 이상은. 파일하고 폴더하고 뭐 아이콘들, 당신이 전시되는 걸 보는 그런 것들, 컴퓨터상으로, 스크린상으로, 그게 도와준다. 사람들이 만들도록 개념 모형을, 뭐 문서라든가 폴더 같은 것들 컴퓨터 안에 있는, 아니면 그거의 개념 모델, 뭐 응용 프로그램, 그러니까 앱이라든가 아니면 응용 프로그램 같은 것들, 같은 말인데 뭐 아무튼 스크린상으로. 이 사실 어떤 폴더가 안에 있지는 않다. 컴퓨터 안에 있지는 않다. 그것들은 효과적인 개념화이다. 설계된, 만들려고 설계된 그것들이 사용하기에는 더 쉽게끔 그렇게 만들려고 설계된, 이따금씩 이러한 묘사, 설명, 이런 것들이 혼란을 가중시킨다. 덧붙인다, 혼란을. 근데 뭐 이메일 읽거나 아니면 웹사이트 방문할 적에 그 자료가 좀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장비 안에. 왜냐하면은 그게 바로 그곳이니까. 그게 전시되어지고 사용되어지는. 근데 사실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실질적인 자료는 클라우드 안에 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뭐냐면 거기에 위치되어 있는 거, 좀 멀리 있는 기계. 개념적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일관된 이미지의 그런 것이다. 반면에 그게 아마도 실제로 구성되어질 수도 있다. 어떤 부분들로. 그리고 그 각각의 것들은 다양한 기계들에 좀 위치되어질 수 있다. 그게 거의 세상 어디에나 있을 수가 있는. 그 주요한 교통의 틀, 방식, 개발도상국에서의, 뭐 심지어 대도시에서의 그러한 주요한 교통 방식은 이다. 여전히 걷기이다. 왜냐하면은 제약 때문에, 자원에 대한 제약 때문에 작동시키기 위해 필요되어지는 광범위한 운송 체계, 이런 것들을 작동시키기 위해 필요되어지는. 사람들은 긴 거리를 이동한다. 발로 매일. 그리고 쓴다. 인간의 에너지를. 그들이 거의 내어줄 수 없는 그런 에너지를. 이러한 상황 하에서 걷는 것은 이다. 피할 수 없는 짐, 부담이다. 그게 써버리는 생산적 에너지, 생산적인 능력을. 북미 지역과 서쪽 유럽 지역, 그 지역에서는 근데 태도와 정책은 그냥 그 반대다. 걷기는 효율적이고 건강에 좋고 그리고 자연스럽다. 우리는 그걸 더 해야 된다.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의한다, 그 점은. 그리고 일부, 현재 추세의 일부는 뒤집어져야만 한다. 바뀌어야 된다. 뒤바뀌어야 된다. 역설적이게도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운동 기계들, 헬스클럽과 집에 있는 그 기계들의 가장 인기 있는 그 기계들 사이에 러닝머신들이 있다. 그게 걷기를 흉내내는. 그리고 그것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이제 이 완전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요 트레드밀스, 러닝머신이 헬스클럽과 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운동기계 사이에 있는 게 아니었다면 성취가 될 수도 있었어요. 운송 목적으로 길에서.
딱 그런 것처럼 다른 방들, 당신의 집에 있는 다른 방들이 유발할 수 있는 것처럼 불안감을 채워졌을 때 너무나 많은 물건으로 똑같은 게 사실이다. 아이들에게도 만약에 놀이공간이 수용한다면, 각각의 하나의 장난감을 다 수용한다면, 여지껏 구매가 쭉 돼왔었던 그들을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럼 그들은 아마도 표현하는 게 불가능할 것이다. 그들의 느낌을 표현하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또 그들은 압도당한다고 느껴버릴 것이다. 그렇게나 많은 물건에 의해서. 이건 우리에게 모모를 생각나게 한다. 어떻게 여자들이 바라보는지, 그들의 옷장, 옷들로 꽉 차 있는 옷장을 바라보고, 그리고 생각하는 거, 아, 입을 게 없네. 그거를 생각나게 한다. 개정, 수정이라고 하는 거, 이제 상황을 바꿔야 되는 것이 도와준다. 모든 사람이 보도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 또는 뭘 가지고 있는지를 보도록, 그리고 쓰도록,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쓰도록 도와준다. 그럴 적에, 너무나 많은 볼 것이 있을 적에, 너무나 많이 그냥 이렇게 넘어다녀야 될 게 많을 적에, 그리고 너무나 많은 입력값이 있을 적에, 그때 아이들은 힘든 시기를 겪는다. 선택을 하는 곳에 힘든 시기를 겪는다. 간소화하는 거, 간소화하는 거, 놀이공간을. 너무나 중요하다. 당신은 원한다. 아이가 막 영감을 받는다라는 느낌을 받기를 원하고, 상상력이 좀 풍부해지기를 느끼기를 원한다. 방에서 뭐 우유부단함 또는 좀 주저함, 이런 걸 가지고서 압도당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학생들은 종종 착각한다. 친숙함을 진정한 숙달과 착각한다. 만들어내면서 좀 위험한 착각을, 능력의 착각을, 그 착각에서는 정보를 인식하는 것이 마치 그런 느낌이다. 진짜 지식 같이 느껴진다. 하지만 그들은 굉장히 고통을 겪고 굉장히 애쓰고 힘들어한다. 요청받았을 때 회상하라고, 아니면 적용해 보라고, 그것을 독자적으로. 이런 인지적인 편향성 강화되는데, 수동적인 학습 방법에 의해 강화되는데 이끈다. 학습자들이 과대평가하도록 그들의 이해를, 가르치는 거, 자료들을 가르치는 거, 심지어 뭐 비공식적이거나 아니면 가상으로, 그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이러한 착각에 요구함으로써 깊은 심층 처리, 능동적인 회상, 구조화된 조직화, 그리고 또 모함으로써, 드러냄으로써 격차를, 지식에서의, 그거는 도입한다. 강력한 방법들, 뭐 이를테면 가르치기, 가상의 학생들, 또래 가르치기, 동료 가르치기, 스터디 그룹에서 파인만 기법 사용하기, 그리고 설명 쓰기, 다른 일을 위해 궁극적으로는 채택하기, 선생의 마음가짐을 채택하기는 바꿔놓는다. 표면적 친숙함을 진정한 숙달로 바꿔놓는다. 노출시키면서, 채워 넣으면서, 격차를 지식에서, 그리고 또 보장하면서, 확실하게 견고하면서 믿을 수 있는 이해를. 대략적으로 기원전 3000년경부터 수메르 관리들은 표시하고는 했었다. 그들의 제품 목록들을 점토판에다가, 만약에 그들이 원했다면 기록하기를 5마리 물고기, 그들은 그러곤 했었다. 표시하곤 했었다. 5개의 물고기 그림들을. 그들의 최초의 위대한 지적인 도약은 왔다. 분리시키는 것으로부터 왔다. 숫자를, 그 대상으로부터, 그들이 세고 있던 대상으로부터. 다른 말로 하자면 그들은 나타내곤 했었다. 5마리 물고기를, 그 숫자를 가지고서, 수메르 숫자를 가지고서, 숫자 5에 해당하는 수메르 숫자를 가지고서 그 옆에, 물고기 상징 옆에다가, 만약에 그들이 원했다면 묘사하기를 5마리의 어떤 다른 것을, 그럼 그들은 깨달았던 거다. 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구나. 그들이 똑같은 숫자를, 그리고 바꿀 수 있구나. 그 대상 상징을 소로 바꿀 수도 있고,
기름 한 단지로 바꿀 수 있고, 아니면 무엇이든지, 무슨 다른 것이든지, 그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는 무슨 다른 것이든지 그걸로 바꿀 수가 있구나라는 거. 수메르 사람들은 발전시켜 왔다. 발전시켰었다. 그 생각. 자유롭게 되어진 해방된 숫자의 생각. 그게 존재하는 숫자. 그 자체로. 그리고 뭐뭐랑은 아무런 상관없이. 그게 무엇이든지. 그 숫자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무엇을 세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지, 무엇을 세기 위해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지 그 숫자가,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당연히 여기가 쉽다. 그 자유롭게 된 숫자, 해방된 숫자를 당연하게 여기기가 쉽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 깊이 뿌리내렸기 때문이다. 현대의 생각, 거기에 너무나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초창기 문명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지적으로 새롭기도 하고 극단적으로 강력하기도 했다. 그 강조, 어디에 대한 강조, 배우는 거, 내 집단으로부터 배우는 것의 강조는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개인하고 상관이 없다. 놀랍게도 비록 그렇긴 한데 우리가 아마 싫어하는데, 일부 그 사람들을 싫어하는데 내 집단 속에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그냥 베낀다. 윌크스, 커비 앤 닐슨이란 사람은 연구했다. 이 베끼는 행동을, 그 맥락 속에서 베끼는 행동, 관찰하는 그 맥락 속에서 어떻게 여는가 퍼즐 박스를 내 집단, 외 집단 분간됐다. 최소한의 방식으로 쓰면서 간단한 이 색깔로 된 어떤 표시, 구분 이런 걸 쓰는 손모가지에 손목밴드. 아이들은 단순하게 모든 멤버를 좋아했던 것은 아니다. 일부 좋아할 수는 있는데 모든 멤버를 좋아했던 것은 아니다. 그들의 내 집단의, 그들은 싫어했다.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거 반사회적인 방식으로. 실로 참으로 그들은 좋아했다. 이런 반사회적인 내 집단 멤버들을 덜 좋아했다. 친사회적 멤버들, 외부 집단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들이 싫어하는 거, 그들의 싫어하는 것은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 그 성향, 내 집단 행동을 베끼려는 성향, 좀 더 면밀하게 베끼려는 거, 외 집단 행동보다. 이러한 좀 과도한 흉내내기는 드러낸다. 모모라는 사실을 우리가 베끼고 있지 않다는 거 배우려고, 어떻게 그 상자를 가장 효율적으로 여는가를 배우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배우기를 원한다. 어떻게 그냥 그걸 적절한 방식으로 하는지를. 다른 말로 하자면 수능하는 거, 규칙과 관습에 내 집단의 그 관습에 순응하는 것, 따르는 것, 이것이 적절하게 입증되어질 수 있다. 심지어 반사회적 내 집단 그룹으로부터, 멤버로부터. 설정점 이론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아는 것이다. 당신의 몸이 안정적인 양을 가진다는 것이다. 지방세포의 양을. 그때쯤이면, 당신이 성인이 되는 그때쯤이면 더 많은 무게를 당신이, 한마디로 더 몸무게가, 체중이 많이 나갔었을수록 어린 시절에, 그리고 10대 시절 때 더 많은 지방세포를 당신이 가지게 될 것이다. 성인으로서. 이러한 지방세포들 더 꽉 차게 되거나 더 얇아지게 된다. 당신이 얻거나 잃을 적의 체중을, 성인으로서. 설정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 방아쇠다. 방아쇠. 이러한 이 세포들의 방아쇠다. 이 어떤 방아쇠? 그게 보내주는 메시지를 당신의 뇌로. 자, 어떤 메시지? 이렇게 말하는 메시지, 뭐뭐라는 거. 당신의 지방세포가 점점 너무 얇아지고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 또 당신은 더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다양한 사람들의 지방세포가 가질 것이다. 다양한 이 설정점을. 그리고 그 강력함, 메시지의 강력함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 숫자에 의해서, 세포 숫자에 의해서. 여기에 있던 이제 헛소리는 제거하고, 따라서 한 사람, 많은 지방세포를 가지고 있고 많은 그러니까 높은 설정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맞서 싸우게 될 것이다. 강력한 욕망, 열망, 음식에 대한 열망, 다이어트를 할 적에.
처음에는 그 캐치프레이즈, 사람의 뭐 귀나 눈을 확 잡아버리는 그런 문구, 덜 있는 게 더 많은 거다라는 게 간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처음에 언급되어졌는데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 안드레아 델 사르토라고 하는 그 시에서 언급됐는데, 그건 제시한다, 시사한다. 몸을 아는 점을. 모든 단순한 모든 거, 이게 더 낫다라는 거. 그리고 더 아름답다라는 거. 뭐보다 복잡하거나 뒤엉킨 거보다. 요즘에는 이 문구는 들린다, 자주. 아마도 너무 자주 들린다. 하지만 중요하다. 인식하는 거, 뭐뭘 아는 점을. 그 방식, 생각 방식. 그게 어디 어디에 있는 생각 방식. 이러한 말 뒤에 놓여 있는 생각 방식이 천천히 없애버린다는 거. 특정한 습관을 우리의 삶에서 없애버린다는 거. 사라지게 한다는 거. 빈칸추론 유료. 예를 들면, 생각해봐라. 무겁고 육중한 라디오 리시버, 수신기. 한번 생각해봐라. 그게 존재했던, 예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버튼들 많은 게 뭐뭐로 보아졌다. 뭐뭐라고. 잉여다. 여분이다라고. 그리고 제거되었다. 그리고 각각의 이 축소, 줄임과 더불어서 이런 장비들은 결국에는 뭐뭐로 발전되었다. 전화기로 발전되었다. 우리의 주머니 안에 있는 그 크기, 물체 크기가 점점 더 작아졌고, 그리고 기능들, 버튼의 기능들은 상실되게 되었다. 점 3개짜리 메뉴, 이것과 이거 안에서, 그리고 다층화된 폴더, 우리 전화기 안에 있는 그 다층화된 폴더 속으로 사라졌다. 우리는 우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짧지만 숨겨진 역사. 플라스틱 업계의 뒤에 있는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또 어떻게 그것이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는가, 우리의 일상생활 안에 뿌리내리게 되었는가, 그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플라스틱 이전에는 사람들은 좀 더 지속 가능하게 살았다. 훨씬 더 적은 쓰레기 문제들을 가지고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것보다. 하지만 플라스틱의 발명, 그것의 재빠른 채택, 2차 세계대전 동안에, 그리고 폭발적으로 들어가게 된 거, 폭발적인 어떤 증가, 소비자 제품으로의 그 이후에, 이 세 가지 이후에 플라스틱은 어디나 다 있다. 점점 커지는 업계는 상징하게 되었다. 편리함과 번영을, 아메리칸 드림에. 이 꿈은 어떤 대가와 더불어서 오게 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은 이제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환경적인 영향력을. 그리고 초창기 씨앗들, 오늘날의 환경운동의 씨앗이 심겨졌다. 하지만 플라스틱 업계는 재빠르게 대응했다. 이러한 우려와 걱정들에 출범시키면서, 시작하면서 캠페인들을, 그게 제시했던 재활용을 해결책으로 모든 문제에 대한, 그들은 그 아이디어, 생각을 밀어붙였다. 오염은 소비자들의 잘못이다라는 거. 기업들의 잘못이 아니라 막 홍수로 막 밀어붙이는, 시장을 플라스틱으로 홍수로 그냥 범람시켜버리는 그런 회사들이 아니라. 쿤이 제안했듯이 우리의 명제, 세상에 대한 우리의 명제들은 깊숙이 박혀있다. 어디 안쪽에.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대략적인 하나의 망, 상호간에 연관되어져 있는 약속들의 망, 특정 이론에 대한, 한마디로 패러다임, 그 안에 박혀있다. 그러니까 특정 이론이라든가 아니면 주제가 되는 그것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방법론적인 관습들, 이런 것들에 대한 서로 간에 얽히고 설키고 연결되어져 있는 그 약속, 그것들의 망, 대략적으로 그런 패러다임 안에 깊숙이 박혀있다. 따라서 과학자들이 떠맡고 할 적에 연구를, 그들은 그렇게 한다. 연구를 또 맞는다. 그 안에서부터 또 맞는다. 특정 패러다임 안쪽에서, 심지어 가장 엄밀한 측정치들, 이런 것들도 오로지 말이 된다, 타당하다. 그 내면에서부터, 그 패러다임 안쪽에서부터 타당하고 말이 된다. 상식에 맞다. 예를 들어서 보는 거, 안쪽을
현미경 안쪽을 들여다보는 건 당신에게 아무 얘기도 해주지 않는다. 뭐뭐 하지 않으면, 당신이 이미 알고 있지 않으면, 그 도구의 본성을 알고 있지 모르면, 그리고 또 당신이 무엇을 보기로 되어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 무엇을 그걸 모른다면, 따라서 그거 우리가 주된 진보라고 부르는 거, 과학에서 그거는 이동이 아니다. 덜한 것에서 더 정확한 곳으로의 패러다임의 이동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수평적인 전환이다. 한 가지 보는 것의 방법, 세상을 그것에서 또 다른 하나로의 전환이다. 쿤에게 있어서는 과학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그 과학자는 다르게 보는 것이다. 무엇과는 다르게, 그 방식과는 좀 다르게 보는 것이다. 그가 전에 봤었던, 이전에 보아왔었던 그런 방식과는 다르게 보는 것이다. 두 번 방문하기. 하나, 우리의 추운 온실들 중 하나에 두 번 방문하기. 한 번은 새벽에, 이 무슨 영하권 밤 그 이후의 새벽녘에, 그리고 또 나머지 한 번은 몇 시간 지나서, 그렇게 방문하기는 제공한다. 좀 놀라운 소개를 제공해준다. 좀 인상적인, 한마디로 어머나 이거 뭐야 하는 소개를 제공해준다. 겨울 수확에 대한 소개를 제공해준다. 새벽 방문 동안에 모든 농작물들은 다 얼어붙는다. 딱딱하게. 이 들어 올리는 거, 안에 커버들, 덮개를 들어 올리는 것, 그 들어 올리는 것이 어려운데, 왜냐하면 그것들, 덮개들이 너무 얼어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들어 올리는 것은 드러낸다. 그 광경을 막 딱딱하고 막 서리로 덮여 있는 잎사귀들, 황량한데 그 정도로 충분한, 납득시킬 정도로 충분한, 모든 어떤 사람에게라도 뭐뭐라는 것을 납득시킬 정도로 충분한, 이 생각은 바보 같다라는 거. 근데 몇 시간 지나서 그 이후에 태양이 막 따뜻하게 데워준 다음에 온실들을 이 어느 좀 위로다가 두 번째 방문은 제시해준다. 기적과도 같은 대조. 안쪽 커버, 안쪽 덮개, 그 아래쪽에는 있다. 아주 촘촘하게 이 좀 간격을 둔 줄들이 있다. 생기 넘치고 건강한 잎사귀들, 그게 막 뻗쳐있는 그 길이만큼, 온실의 길이만큼, 그 잎사귀 색깔들 다양한 색조로 되어 있는, 녹색, 빨간색, 뭐 밤색, 혹은 뭐 고동색, 노란색, 이런 것들은 밝게 서 있다. 뭘 배경으로 해서, 뭐랑 대비돼서, 좀 어두운 흙과 대비돼서. 그건 마치 그것처럼 보인다. 절대 끝나지 않는 봄처럼 보인다. 육아 전문가들은 말한다. 아이들이 배울 필요가 있다고. 독립심, 회복 탄력성을. 하지만 도시와 교외 지역들은 제공하지 않는다. 안전한 걷기, 자전거, 경로를 학교에. 쇼핑몰들은 10대들을 추방해버린다. 주말에. 그리고 자유시간은 사라진다. 스프레드시트 밑에서, 활동의 스프레드시트 밑에서. 모든 이런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들, 필수사항들은 더 많은 걸 앗아가 버린다. 부모의 시간, 돈을 대처하기 위한, 또는 뭐 아이들을 올바른 곳으로 이끌어주기 위한.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가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랬듯이 이 더비 삭스비라는 사람, 이 임상 심리학자가 최근에 뉴욕타임즈에 썼듯이 좀 언더 페어런팅이라고 하는 거, 애들 좀 대충 돌보는 그런 건 필요로 한다. 구조적인 변화를. 대부분의 정치 전문가들과는 달리 그녀는 그냥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경제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를테면 가족의 휴가라든가 정부 보조를 받는 그런 아이돌봄. 그녀는 뭐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다. 실질적인 물리적 구조에 대해서, 그리고 또 문화적 변화에 대해서 요구되는 그것들에서, 구조물에서 거주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우리는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 우리의 관용, 이것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에 대한 공공장소에서 그녀는 쓴다. 그리고 만들 필요가 있다. 안전한 환경을 거기에서
가볍게 좀 감시받고 감독을 받는 아이들이 여기저기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모가 기르도록 돕기 위해 독립적 아이를 도시와 교외 지역은 만들 필요가 있다. 좀 지원해주는 환경을, 거기에서는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다. 좀 부드러운 약간의 어떤 감독하에서, 가벼운 감독하에서 변화를 통해 물리적 환경, 구조, 그리고 문화, 거기에 있어서의 변화를 통해서, 그게 공정하다 말하는 거, 뭐뭐라고. 인내심이 끔찍한 평판을 가지고 있다,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우선 첫째로는 전망. 어떤 거라도 해버리는 것의 전망은, 그걸 이제 당신이 그렇게 말을 듣기를, 그게 필요로 하게 될 인내심을, 그 어떤 것을 하는 전망은 매력이 없어 보인다. 더 구체적으로는 근데 그거는 아주 좀 불안하게 할 정도로 수동적이다. 그것은, 그러니까 인내심은 미덕이다. 그 미덕이 전통적으로 쭉 강요됐었던 가정주부들한테, 반면 이제 그들의 남편들이 좀 더 흥미진진한 삶을 집 밖에서 사는 반면에, 아니면은 미덕은 미덕인데 그게 전통적으로 쭉 강요가 인종적인 소수자들에게 강요가 됐었던 미덕이다. 이 소수자들이 이제 말을 들었었던, 기다리라고, 수십 년 더 기다리라고, 그들의 완전한 시민권을 기다리라고. 재능은 있는데 조금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그런 직원, 그 사람이 이제 좀 인내심 있게 기다리는 승진을 우리가 좀 그렇게 느끼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직원은 기다리게 될 것이다. 오랜 시간을. 그녀는 아주 뭐 좀 내세우고 있어야 된다. 떠벌리고 있어야 된다. 그녀의 성취를 대신해. 이 모든 경우에서 인내심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방법이다. 심리적으로 조절하는, 네가 네 스스로를 권력 부족에다가, 한마디로 태도인 것이다. 돕도록 의도된, 너를 돕도록 의도된, 그 태도가 너를 돕도록 의도된, 너 스스로를 단념시키도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 받아들이도록, 너의 낮은 비참한 자리를, 뭐 이론적인 희망 속에서 더 나은 날들, 앞으로 오게 될 더 나은 날들의 희망에서. 근데 사회가 점점 가속화가 됨에 따라 무언가가 변한다. 점점 더 많은 맥락에서 인내심은 권력의 형태가 된다. 한 세상, 서두름에 딱 맞춰진 그런 한 세상에서 그 능력은, 서두르는 것을, 그 충동을 억누르고 제한할 수 있는, 억제할 수 있는 능력,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은, 한마디로 어떤 일들을 허용할 수 있는 능력, 시간이 걸릴 수 있도록, 그것들이 걸리는 시간이 걸릴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이다. 방법이다.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 세상에서의 좀 유리한 입장,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고, 또는 이제 이 세상에서 좀 지지대, 발 디딜 곳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능력이고, 또 그게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고, 그리고 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방법,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다. 만족감을, 행위 그 자체로부터 만족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다. 뭐하는 대신에, 미루는 대신에, 모든 당신의 충족을 미래로, 성취를 미래로 미루는 대신에. 하루는 한 현자가 여행을 하고 있었다. 그의 제자와 한 수도를 쭉 지나면서 아주 번영한 왕국에, 그들이 쭉 따라서 걸어갈 적에 번잡한 도로를, 그 현자는 동전을 하나 발견했다. 땅에. 왜냐하면 그는 조촐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제자에게 말했다. 그가 그것을 누군가에게 줘버리기를 희망한다라고. 그 사람이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 두 명의 남자는 길거리를 다 찾아다녔다. 그런데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 그 동전. 다음날 아침 궁전 근처에서 그들은 왕이 준비하고 있는 걸 보았다. 전쟁 대비를 하고 있는 걸 보았다.
왕은 만족하지 못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에. 그리고 확장하려고 했다. 그의 왕국을. 그의 군대와 동행을 하다가 그는 멈춰섰다. 그가 보았을 때 현자와 그의 제자를. 그는 다가갔다. 현자에게. 그리고 축복을 요청했다. 그게 아마도 승리를 보장해 줄지도 모르는. 잠시 조용히 생각을 한 다음에 현자는 건네줬다. 왕에게 동전을. 그가 찾았었던 동전. 그 전날 왕은 당황하기도 하고 살짝 짜증나서 그가 했던 그것에 물어봤다. 아니, 이 동전의 의미는 무엇이오? 나는 가장 부유한 왕이오, 이 땅에서. 왜 내가 동전 하나를 필요로 한단 말인가? 그 현자는 조용히 대답했다. 오, 위대하신 왕이시여. 전 이 동전을 어저께 발견했답니다. 당신 수도를 쭉 걷다가요. 전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이걸 줘버리기로 했지요.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요. 근데 모든 내가 만났던 사람은 다 만족해하는 것 같았고 어떤 급박한 필요성도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 현자는 덧붙였다. 오늘 제가 당신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보았죠. 더 많은 걸 정복하기를 그렇게 추구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전 생각했죠. 당신이야말로 바로 그분, 더 많은 것을 열망하신 그 분이야말로 아하, 이 동전을 정말로 필요로 하셨구나라고 말입니다. 왕은 충격을 받았다. 그 현자의 말에. 그는 깨달았다. 그의 배고픔, 갈망, 더 많은 것에 대한 갈망이야말로 그를 만들었다고. 있도록 만족의 가치를. 그 현자의 간단하지만 강력한 교훈은 그로 하여금 그의 계획을 바꾸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왕은 취소했다. 침략을. 그리고 고마워하기로 선택했다. 그가 이미 가졌던 것에.